애매한 사람들의 아무 말 대잔치 3등급 탐구생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할 때보다 오프닝이 힘이 있는 것 같아. 파워풀하면 좋습니다 저는. 제가 알바를 해서 했는데 그 알바는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청이 바로 크신 뭐 어차피 오늘 주제가 이제 대학생활과 아르바이트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실은 등록금이나 혹은 자취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금전적으로 이제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됐어요 대학이. 사실 옛날에는 저희 아마 옛날 전에 사실 모르긴 하지만 우리가 사는 입장에서 사실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대학생활을 하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방학 동안에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마련한다든지 혹은 방학 동안에 뭐 등록금은 뭐 장학금을 받더라도 자기 뭐 생활비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여가를 즐긴다든지 그렇죠. 해도 그렇게 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랑 대학생활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는데 그러면 누구부터 할까? 일단은 그 저번 방송 봤는데 내 친구가 딱 나한테 한마디 너는 왜 시작할 때부터 제일 어린애 시키냐 꼰대냐 그래서 이번에 제일 어린애 시키려고 꼰대로 올리고 가야 돼. 꼰대 컨셉으로 우리의 컨셉은 유지해야 돼. 그러면 대학생활 때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었는지 혹은 뭐 아니면 고등학교 때라도 괜찮아.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뭐 고등학교 때부터도 많이 했었고 주변에서 실제로 그럼 저도 처음 알바했던 게 고등학교 때부터였고 그럼 뭐 알바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하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알바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니 뭐 그냥 쭉 너가 해왔던 알바를 조금 알려보면 저 같은 경우는 알바 시작을 고3 때 수능쯤부터 했었는데 저 시작이 그 하나로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그거를 시작을 해서 한 2월까지 그러니까 대학교 발표가 날 때까지 하다가 이제 설 연휴쯤 해서 이제 농협이다 보니까 보너스가 되게 잘 나왔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설 연휴라고 사과를 한 박스 주더라고요. 그거 역시. 그거 받고 그만뒀어요. 역시 농협이다. 그리고 뭐 설 연휴라고 30만 포인트 줬는데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로마트에서 30만 원어치 쓰면은 그거를 통장에서 일단 빠져나가고 그 30만 원어치를 나중에 채워줬어요. 캐시백? 약간 그런 거죠. 그거까지 다 받아먹고 대학을 갔죠. 먹튀를 했다. 뭐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4개월 일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근데 그 후로 한 알바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좀 뭐랄까 대기업이다 아니면 뭔가 좀 이름이 있다 이런 쪽들은 그런 복지 면에서 확실히 다른 알바랑은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런 거 생각하면 솔직히 4개월이라고 사과 박스. 그리고 사실 실제로 수능 끝나고 이제 그 공허한 시간 대학 발표까지 공허한 시간에 이제 알바를 하는 애들이 많잖아. 왜냐면 그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난 아직도 보통 뭐 일찍 붙은 사람들은 뭐 운전면허 보기도 하는데 운전면허 아니면 보통 그냥 멍 때리거나 수능 끝나고 이제 뭐 수시 논술 보러 다닌 다음에 보통 이제 뭐 수능 다음 날이나 사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가는 경우가 많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수능 성적표 나올 때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이제 한 2주 내지 한 4주 동안은 거의 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시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그때 알바를 보통 많이 하게 되지. 그때 막 주변 애들 보면 이제 게임도 질린다고 막 그런 시점이어가지고 이제 알바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실제로 그때가 막 대학교도 막 이제 학기 중간이어가지고 알바 거의 없을 때여가지고 한참 알바가 필요하고 그래서 고3들이 그것도 많이 들어가잖아. 보통 나는 그러니까 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르바이트는 나는 계속 학원 일을 쭉 해왔으니까 조교부터 시작해서 뭐 조교, 강사, 연구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왔는데 사실 대학교 들어가면 알바가 좀 다를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렇게 대학별로 이렇게 급이 나눠져가지고 높은 대학 애들은 되게 좋은 아르바이트나 밑에 애들은 되게 안 좋은 아르바이트 이런 뭔가 굉장히 순수하면서도 계급론적인 사람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병폐구나. 그치. 왜냐면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나 이제 서성한 중경이 쭉 이렇게 있잖아. 서연고 서성한 중경이 이렇게 좋은 알바를 차득차득 쌓이는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정도급 되면은 과외로 보통 많이 하지 않아요? 그 정도 상위권 근데 대학. 막상 대학에 들어보니까 아르바이트보다는 과외가 가장 많아. 그러니까 주변에 야 과외할 사람 없냐? 과외 어떻게 구하면 되냐? 과외는 어디서 구하지? 다 과외밖에 없고. 그리고 뭐 집 근처나 혹은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장학생을 신청한다는가 아니면은 뭐 집 근처나 자취방 근처 잠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동규 씨는 어떤? 제가 먼저 합니까? 네 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처음에 그 뭐라 그러지 고3 끝났을 때는 뭐 사촌 국어 좀 알려주고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운전면허 하고 뭐 놀고 하면서 쉬다가 그 다음에 근데 또 사실부터 약간 용돈이 떨어질 때 했던 게 콘서트 알바. 콘서트에서 약간 가드나 그런 건 아니고 약간 기념품 같은 거 파는 사람 있잖아. 그 굿즈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약간 그런 거 파는 알바 하면은 딱 진짜 한 단기로 한 3, 4일 하는데 딱 들어오는 게 20몇만 원에 손에 들어와가지고 딱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알바고 혹시 한 달 이제 딱 놀 수 있는 20만 원이면 한 달 놀 수 있잖아. 진짜 한 3, 4일 일하고 한 이틀 누워있고 한 달 놀고 엄청나게 개꿀. 그런 개꿀 알바가 하나 있었고 살짝 상하차 느낌 나는데. 상하차보다 몸 편하겠죠. 상하차랑 아니 똑같 이따 말하겠지만 그건 절대 하면 안 돼. 아 그래요? 그 참고로 굿즈가 박스로 오면은 우리가 박스로 옮겨야 돼. 실제로 우리는 고대가 화정체육관인가? 그쪽에서 하는 콘서트가 있어서 언덕을 있었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막 조그만 짐들은 들고 올라오고 무거운 짐들은 막 그거 뭐라 그러지? 화물 레카차? 원래? 레카차 잠깐. 사다리차 뭐 그런 거. 사다리차 그걸로 하고 해가지고 약간 미니 상하차 느낌? 한 초반 이틀은 짐 옮기고 마지막 하루는 물건 팔고 너 물건 팔 때가 힘들어. 지문 일 때가 힘들어. 아, 그게 더 궁금하네 갑자기. 근데 물건 팔 때는 약간 이게 조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앞에서는 약간 파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는 그 쌓여있는 물건을 앞으로 옮겨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그럼 그냥 중고동이네. 짐 옮기고 뒤에서 짐 나르고. 이거 그거 박스 떼기. 후방 보급대원 아니야? 그냥 말이 좋아서 콘서트 알바지 그냥 미니 상하차. 그리고 또 다른 알바는 아까 인트로 했을 때 했던 알바인데 돌잔치 사회라고 있거든요. 여기 그냥 사회 가죠.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수익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2박 3일 한 거하고 한 달 한 거하고 비슷하게 나오긴 한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지? 어떤? 뭐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잖아. 뭐라고 대답해. 그냥 뭐 돌잔치 같은 거 할 때 뭐 애들 돌잡이 잡는 거 약간 보조해주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뭐라 그러지? 노는 유흥비 정도 아니고 그냥 약간 차비 용돈벌이? 그 정도 하는 알바를 나는 주로 했었어. 나도 똑같아. 대학 이제 수능 보고 나서 그때 수학학원에서 알바했죠. 수학학원 그 함수 타이핑 치는 그 타이핑 치는 알바를 하다가 이제 거기 학원이 좀 되게 특이했는데 지금도 아마 이런 학원 많을 거예요. 그 주변에 유명한 이거 원래 불법인데 여러분들 과외는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과외 선생님과 과외 학생 집 이외에서 하는 건 모두 다 불법이에요. 자 오피스텔에서 하는 과외는 불법입니다. 아 진짜요? 어쨌든 이걸 왜 수학학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수학학원인데 한국사를 가르치는 이거 근본이 왔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일을 하는 거 보더니 나도 이제 필요하다 조교가 그래서 이제 같이 다니게 됐고 이제 선생님 통해서 이제 학원 일을 하게 됐는데 사실 학원 일이 페이가 세잖아. 그때도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내가 그때 일할 때 최저 시급이 4,350원인가 4,000 얼마였어. 3,750원인가 4,350원인가. 그걸 몇 년도? 나 수능 봤을 때니까 14년? 어. 그랬던 거였는데 지금 많이 올랐죠 진짜. 진짜 많이 올랐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과외가 사실은 내가 대학생이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강사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강사를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야. 이거 왜 일을 하다가 그만둬야지 하다가 월급날 통장 보고 통장 보고 웃어라. 해야지. 슬플 때 통장을 받아. 그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는 주로 계속 학원 쪽에 있었는데 이게 혹시나 나중에 좀 학원 일만 하면 학원 내가 강사를 계속 이어가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해봤지. 그래서 뭐
공부원도 해보고 문구집 정확히 말하면 문제 만드는 유축도 해보고 인턴 생활도 좀 해봤고 근데 결국에는 돈 때문에 학원적으로 돌아가게 되더라. 그건 어쩔 수 없다 진짜. 근데 그 인턴이나 연구원에서 본 거랑 학원이랑 한 몇 배 정도? 차이 꽤 많이 나. 오. 근데 막상 인턴이나 연구원이나 해보면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더 재밌고 그러니까 일이 재미가 없잖아 사실. 뭐 앉아서 사무직 하는데 뭐가 재밌겠어. 뭐 이거보다 좀 더 재밌고 그래도 보람차고 좀 더 힘들긴 해도 그래도 힘든 거에 비해서는 페이가 많이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결국에 그쪽으로 가게 된다. 그럼 이제 우리 큰형님 아이 자꾸 나이를 부각하시는 말씀 그만두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처음에 알바는 이 정식으로 하기에는 뭐하지만 일단 과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일롱으로 다니던 교회에서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의 아들을 뭐 가르치게 됐었는데 사실 한 두어 달 정도 했었는데 그때가 대학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때 당시로는 뭐 한 달에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하고 한 달에 2-30만 원 받는 거 치고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니 너무 기뻐 뿌듯해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거기서 끝내고 대학으로 올라가서 한 1학년 마치고 군대 전역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약간 개돼지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근데 군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군대 가면은 시급 400원으로 군대 가기 전에 뭐 일선이 잡히기는 만무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사실. 그때는 나름 장학금 벌이도 꽤 잘했었고 나름 그거에 대해서 약간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한 3-4학년째 올라오니까 이제 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생활비라도 좀 벌고 마음의 죄책감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게 상하차 쪽이죠. 아무래도 못 모르고 접근하기엔 가장 쉬운 거였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가장 극한 알바로 불리는 물류창고 상하차를 했었죠. 그 말로만 듣던 말로만 경험해봤는데 진짜 예를 들면 뭐 경기도 군포 같은 데나 특히 막 구미, 군포, 막 군포 이런 데도 가고 장지 이런. 성남 쪽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그게 뭐라 하더라.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상하차 하면 상하차로 버는 돈 치료비로 다 나간다고. 그거 진짜 그럴만해요. 아니 근데 처음에 그러니까 못 모르고 그냥 나이 믿고 했다가 뭐 물리치료 받고 이러는데 돈도 안 나간다고. 그렇게 내가 힘든 일을 안 해본 거긴 한데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이게 네. 일단 솔직히 이게 그냥 겉보기에는 꽤 메리트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일단 뭐 한 5시에서 6시에 거리가 머니까 경기도로 가야 되니까 통근 버스를 타고 가서 한 8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가서 다음날 기본은 아침 6시나 좀 잔업이 많아지면 8시, 9시 이렇게까지 갔는데 쉴 틈을 안 줘요. 일단 쉴 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일하고라도 해야. 이게 물량이 쏟아져 오면은 상하차라는 게 그 직접적으로 물건을 상차하거나 하차하는 거 외에도 스캔하는 물건 바코드 같은 거 스캔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는 솔직히 개꿀이죠. 상하차라는데 전혀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경력도 없는 일당벌이 신입 따위는 절대 그런 건 안 시켜준다는 거죠. 경업자만 그걸 시켜주고 가면 이렇게 그러니까 분류가 돼. 넌 상차, 넌 하차 이런 식으로. 바로 넌 1조, 넌 2조 이렇게로 하는데 와 이거는 전국 각지에서 오는 거다 보니까 뭐 꽃병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쌀포대 같은 것도 한 20개, 30개 올 때도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가끔씩 그 상하차 하면은 가장 빡치는 것 중에 하나가
탄산수 같은 거 물 있으면 빡치다 그러는데 물 같은 거 나르면 어떤 느낌이에요 그거? 아 제발 정수기로 먹어. 물 같은 거 사 먹지 말라고. 제발 정수기. 요새 탄산수도 탄산수 메이크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놈들아 택배를 시키지 말라고. 근데 사과차 얘기는 이제 되게 괴담 도시괴담 그게 나오니까 어디서 말로만 그러니까 전에는 지는데 막상 주변에 한 사람 찾아보려니까 또 없어. 도시괴담만으로만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 아니 이거는 경험하고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권장하고 싶지 않은 그 비슷한 게 저도 그러니까 저는 아까 하나로마트 그랬다는데 저는 주유소 팀 갔었거든요. 유료 정비하는데 기름 넣는 곳 갔는데 기름 넣고 이렇게 막 닦아주고 막 아니 그건 아니고 셀프 주유소여서 그러니까 막 일일이 다 넣어줄 필요는 없는데 왜 아무래도 손님분 중에 셀프 주유소 못하는 손님들 많잖아요. 그런 손님들이 오면은 아니 원래 그러니까 주 업무는 그 세차 기계 돌리는 거고 아니면은 그거 아니는 시간에는 그 자리 정리해 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 비었으니까 여기로 가라. 3번 자리 비었으니까 4번 가라. 4번 자리 비었으니까 4번 가라. 그런 거 안내해 주는 건데 기름 못 넣는 손님이 가서 직접 넣어주기는 주유구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고 네, 주유구 어디 있는지 모르고 주유구 뭐. 열려서 트렁크 열어버리고 아 진짜 그런 손님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 그런 손님들 있을 때만 해주는데 뭐 이 얘기가 아니라 저는 아무튼 그렇게 주유소 갔는데 제 친구들은 그러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은 그 채소 농축산 그거 쪽으로 간 친구들 있어요. 가락시장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그 하나로 봤다니까 그 전국 각지에서 온 그 수산물이나 축산물 그러니까 뭐 채소 야채 그런 거 창고에 넣어놓은 거 그 들어가지고 매대를 옮겨놓고 그 작업하는 거였는데 점심 먹을 때 그 점심시간에 다 따라가가지고 얘기는 못 하는데 그 저는 그러니까 하나로마트 유니폼이 있어요. 그 파란색 쫙 파란색이거든요. 원래 파란색 유니폼을 주는데 그 친구들 밥 먹으니까 분명 파란색을 받았을 텐데 저 친구들은 흑색 유니폼을 입는 거야. 흑색이 있어 유니폼을 쫙 보니까. 애초에 더러워질 걸 알고 아니 드느라 그러니까 나르느라 채소 묻고 얼룩 묻고 그러니까 파란색 유니폼이 다 흑색이 돼 흑색이 돼가지고 밥 먹으러 오고 와 난 그래도 여기가 좀 낫구나. 근데 들어보니까 나중에 제일 꿀 쪽은 오히려 그 쌀 나르는 거라고 하더라고. 왜냐면 그거는 사람이 못해. 그러니까 기계가 다 해버리니까 그 오히려 힘쓸 거 그러니까 같은데 오히려 힘을 막상 힘을 제일 안 쓰는 게 쌀 쪽이라고 들었었어요. 저 그때 같이 하는 사람들. 야너 쌀나를 근데 하가츠는 쌀을 어떻게 당연히 인력 아닙니까? 기계가 어딨어? 그러니까 상하차는 그게 되는데 여기는 쌀이 한 포대 두 포대 그런 포대 개념이 아니라 그 왜 팔레트 있잖아요. 그 레미콘으로 들어올리는 거 그걸 어떻게 사람이 그거를 해 기계로 해.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쌀 쪽이 그러니까 힘들 때가 그러니까 뭐 물론 몇 포대는 손으로 나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잠깐 하고 나머지는 기계가 다 해버리니까 몇 포대 정도는 뭐 여럿이서 옮겨버리면 금방 끝나는 거니까. 쌀뭐 20kg 정도니까 보통 이렇게 포장해서 나오는 거니. 그러니까 잠깐 힘들고 쭉 쉬다가 잠깐 그 다시 다음 물량 들어오면 그때 잠깐 또 바쁘고 그렇다고 그렇게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저 그쪽 쌀 쪽은. 나는 이렇게 몸 쓰는 일을 안 해봤거든. 아예 쭉 학원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좀 신기해 사실. 저런 경험을 할 수 있구나. 학원 일은 사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더 크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고 자기 시간을 가지기 되게 힘들다는 게 좀 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공부를 해야 하고 가르치려면 공부를 그쵸. 해야 되니까. 그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고 게다가 나는 이제 전공이 아닌데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거의 전공자 수준의 지식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콤플렉스였어 스스로. 다른 애들은 다 사학과나 역사교육과 나와서 이제 가르치는데 나는 이제 전혀 다른 사실 뭐 근현대사는 배우긴 하는데 정시행이니까 근현대사는 배우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시간이 거의 없었어. 학교 공부를 할 시간도 사실 거의 없었고 그래서 항상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강의 준비하고 이제 바로 학원 가고 자기 전에도 강의 준비하고 이게 사실 많아 보이지만 강의 준비하는 시간 생각하면
물론 이래도 많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데 아니 과외비는 안 오르는데 학원비는 올라. 그렇잖아. 과외비는 동결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사람한테 물어봐도 30만 원. 지금 한 애들한테 물어봐도 30만 원. 뭐 비슷한데 학원비는 이렇게 좀씩 오르잖아. 인터넷 강의는 좀 논외를 하고. 근데 과외도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고 학원도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면 그래도 학원 쪽이 나은 것 같아. 물론 학원은 좀 제약이 있어.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을 맞춰야 하고 즉 전문학사 자격이 있으면 돼. 뭐 전문대를 나왔든 간에 전문학사 자격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이 범죄 이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성범죄라든지 폭력범죄라든지 있으시면 이제 학원에서 이제 가끔 이거 떼오거든요. 그리고 강사협회 등록할 때도 아마 그게 다 냈던 것 같은데 강사협회 등록할 때 그거 그래서 그런 경력이 없었던 거죠? 그쵸. 아니 나는 깨끗하고 청정한 사람. 나는 깨끗하고 청정상을 아니, 야, 알고 깨끗한 쓰겠냐? 사람. 아니 그러니까 하던 사람이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쌩 쫓아가 왔는데 전과 한 2범에 쌩 쫓자고 안 되고 발목이 막 전자발찌 차져 그러니까 있고 아 쓰지 썼어. 그리고 이거 난 요 근래 알았는데 그룹과외가 의외로 불법이래. 그러니까 그룹과외 자체는 불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외가 붙는 건 무조건 수강생이나 그 과외 선생님 집에서만 하는 게 과외더라고. 그러니까 의외의 장소에서 하려면 그러니까 교습소 흔히 말하는 옛날 공부방 같은 거 있잖아. 카페 뭐 스터디룸. 그러니까 옛날 막 공부방 막 초등학교 공부방 이런 교습소 뭔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 그러니까 이런 또 법이 있구나. 근데 단속할 수단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근데 과외비 같은 거 거의 신용카드 결제가 아니라 계좌이체나 그런 그러니까 쪽으로 현금이니까. 접기도 그리고 힘들고. 과외비 여러분 이거 진짜 말하는데 과외비는 대학 현역생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오. 그러니까 대학 재학생만 등록을 안 하고 과외를 하고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휴학생이나 졸업생, 그러니까 현재 학업을 병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래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와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과외 선생님들 항의하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지금. 아니 낼 건 내고 하자. 난 종소세 뗀단 말이야. 나만 죽을 수 아니 없다. 근데 난 종소세 뗀다고. 아니 학업 진행하면서 하는데 왜 교습방으로 들어가서? 아니 강사는 다른 거야. 아. 강사는 직업이잖아. 과외 선생도 직업이 될 수 있어. 전문 과외 강사가 있으니까. 그러려면 등록을 하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쭉 뭘 해봤냐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나는 대학 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 이 알바를 해봐야겠다. 이 알바를 다시 해야겠다 이런 게 있어요. 해보고 싶은 거 아니면은 둘 다. 왜냐면 사실 이게 생활비를 버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그러니까 좀 이런 걸 해볼 걸 그래도 혹은 이거는 그래도 다시 해볼만 하겠다 뭐 이런 거 해보고 싶은 알바가 없을 수도 있잖아. 다 놀고 싶은데 무슨 다 해보고 싶은 알바가 있어. 돈만 많으면 알바를. 뭐 놀래. 뭐 있어? 나부터? 나는 이거는 진짜 그냥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나는 진짜 알바를 하면은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바리스타나 약간 칵테일 만드는 거? 바텐더. 전문적인? 약간 그런 거 만들면서 놀면서 약간 사람들이랑 약간 술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여자도 만나고 그리고 술잔 날라오고. 근데 어떻게 보면 바텐더는 약간 술 못 마신다. 약간 뭐라 그래 내가 돌잔치를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람들이랑 막 소통하고 그런 게 재밌어서였었는데 돌잔치는 생각보다 대본대로 움직이니까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 왜냐면 개그치고 그런 것도 진짜 너무 이상한 것처럼 분위기 쌓여지니까 정형화되는 패턴이 있고 그거를 하는 거고. 근데 바텐더나 바리텐더 같은 경우를 하면은 그래도 약간 자유롭게 내가 술 만들면은 이야기 한두 마디 할 수 있지 않을까. 학교에서 인싸가 될 수 있겠다. 학교에서. MT 같은 데 가서 내가 제대로 만들어줄게. 이딴 것도 술이라고. 쏘면 내가 만다. 싹 다 보내버리고 자기 집 가고 이제. 소주 젓지 말고 흔들어서. 수원이는 이제 좀 힘든 일이라고 해야 되나? 몸 쓰는 일을 좀 했다고 하니까 몸 안 쓰는 일을 해보고 싶은 쪽이에요. 솔직히 알바를 했던 게
말했다시피 주유소 알바 해봤었고 작년에는 공장에서 기계도 돌려봤었고 또 그렇긴 한데 저는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긴 했었어요. 그 고등학교를 그쪽 계통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 계산하는 거나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거 캐시어나 그러니까 뭐 그 서류 영수증 정리하고 그런 그러니까 단순한 서류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왜냐면 앉아서 일해보고 싶었어. 한 번이라도 좀니까 앉아서 좀 일해보고 싶은데 주유소 강사도 생각보다 앉아서 못해. 그러니까 일어서서 가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서류 작업, 뭐 문서 작업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맨날 하는 알바마다 주유소가 제가 지금 기억이 헷갈리는데 40분 일하고 20분 쉬고 그거 반복이었고 공장은 그냥 기계 돌아가는 내내서 있었고 아 심지어 공장에서 공장 일하다가 그 하도 오래 그러니까 공장에서 무거운 거 들고 이러느라 그 공장 일 그만둘 때쯤에는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진짜 아파가지고 월급 한 10분의 1? 그 정도 물리치료비로 나가고 안 그래도 박봉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좀 편한 소위 말하는 편한 알바 한번 해보고 싶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누구 왔어? 지금 종이 간 거 같은데. 여기 왔어? 아 이런 사소한 것까지 보여주는 진솔한 방송. 아니고 이제 난입 방송 난입. 일단은 한번 끈. 아니, 그러면은 뭐 형이 지금 얘기하고 저는 종혁이를 이때 모셔와가지고 아. 같이 이야기해보는 걸로 해봅시다. 아 그럽시다. 자, 저는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조용히 될거야. 그러면 이제 뭐 그러면 저는 사과차만 아니면 된다. 그거 말하기보다는 아니 그건 알바를 하는 목적이 되지 않고 못 해본 알바 이런 개꿀 알바 같은 관공서 알바를 못 해왔어요 저는. 관공서가 진짜 아니 진짜 이게 정말 쉴 때 다 쉬고 돈은 제깍제깍 받고 사대보험 뭐 아니 이걸 왜 못하냐면 본 적이 서울이 아니라 아니 너무 억울한데 좀 해보고 싶은데 기회조차를 안 주니까. 이게 주민만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진짜. 뭐 구청 주민, 그러니까 구 주민, 혹은 시 주민 이렇게. 아니 지방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차별하나? 아니 자취방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어요. 구소이전 이제 가계 분리를 한 다음에 아. 주민세를 나눠 내는 거잖아요. 역시 세금을 내야 일도 시켜준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게 그 관공서 같이 꿀 알바들 되게 많잖아.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해본 알바 중에 이거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추천할 만하다. 이런 알바가 혹시 있어요? 추천할 만하다. 나는 솔직히 학원 알바는 추천할 만한 생각은 아니죠. 그러니까 좀 자기가 그래도 좀 자신이 있으면 사실 경력에 사실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취업할 때 절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학원 일이나 과외 같은 사교육 쪽 일, 그러니까 혼자 하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의외로 기업에서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팀워크가 중요하니까. 네, 실제로 제가 인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 이력서를 보고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경력을 포기하면 돈을 많이 줍니다. 돈을 많이 줘요. 제가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닐 것 같은데 기본급에 이제 학생 한 명당 얼마 이런 식으로 주는 데도 있었고 아니면 아예 강의 진행에 얼마를 주고 이제 뭐 애들 성적에 따라서 이제 인센티브를 더 주는. 근데 그 인센티브가 되게 쏠쏠했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돈을 펑펑 쓰고 다녔어요. 진짜 이렇게 좀 경제관념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애들 뭐 밥 먹고 이제 놀고 있다가 이제 버스 기다리고 있으면 야 막차 끊기 전에 가야지 뭐 이러고 있으면 야 누가 버스를 타? 택시! 선부 택시 야, 우리 선부 이상한 택시 선생님 타고 선부 이상한 택시 타고 그런 마음에 근데 학원 알바 만약 시간이 허락한다면 왜냐면 자기 공부도 어쨌든 해야 되니까 대학생의 본부는 자기 공부고 그래도 배우러 왔으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자기 있게 된다면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단기로 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커리큘럼이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중간고사 전까지 기말고사 전까지 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학이랑 겹치잖아 사실. 대학이 조금 더 빠르거나 하면 아예 늦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있으시면 진짜 안 하지만
학원 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종의 책임감을 기르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쵸. 확실히.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사람들이나 학생들을 다루다 보니까 좀 눈이 그래도 이렇게 넓어지지 않을까. 좀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사회인가? 이러면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많이. 목이 왜 잠기냐? 아 울컥하신 건가요? 내가 사교육에 종사하지만 이런 더러운 현실 따위. 학생들한테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줬어. 저는 그러니까 알바를 할 거면은 그러니까 아예 좀 큰 데서 알바를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것도 그건 인정.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농협에서 일했고 농협 하나로마트 어쨌든 이게 서류상으로 어쨌든 농협인가 아무튼 뭐 그렇게 계약직 형식이었나 아마 그랬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야 들어와 뭐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보너스나 그런 복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러니까 손님 컴플레인 한 귀로 듣고 흘릴 멘탈이 있으면은 이거보다 꿀알바 없어요. 그러니까 손님 컴플레인 항의 뭐 말도 안 되는 진상짓 그냥 한 귀로 듣고 에이 똥 밟았네 이렇게 넘길 멘탈이 있으면은 진짜 최고의 알바인 게 제때 뭐 보너스 나와 뭐 명절 되면 뭐라도 한 박스씩 나와 그 저 아는 분 중에 신세계 그 신세계 직영은 아니고 위탁 쪽으로 해서 인력 공급을 해서 신세계 하나 알바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뭐라 하는 것만 견딜 자신 있으면은 일도 휴식 시간 제각 그러니까 정해놓은 거기는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 매뉴얼대로 진행되니까 뭐 그러니까 왜 조그만 저 일했던 공장 같은 경우는 저 포함해서 4명인가 5명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다 보니까 뭐 어떻게든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근데 오히려 사람 많고 그러니까 손님이 아니라 알바하는 사람 많고 직원 많으면은 맞아. 누가 뭐 자기 스페이스가 네, 생겨. 그게 생겨버리니까 거기다 알았지만 복지 뭐 월급 안 밀리고 따박따박 그냥 일괄적으로 보내주고 그런 게 돼 있으니까 정말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또 뭐라 하나 보다가 그냥 좀 듣고 오자 손님들의 뭐 컴플레인 이런 거 그냥 아 예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잊을 수 있는 멘탈만 있으면은 그냥 아싸리 괜히 딴 데 가서 그러느니 큰 좀 유명한 데서 하는 이게 게 알바 고를 때도 사실 되게 복불복이 심하잖아. 사실 작업장이나 알바 장소에 따라. 근데 큰 데는 그래도 기본은 지켜주니까. 그쵸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작은 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그거는 차이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책임자냐 사장냐의 그거 사장의 역량에 따라 다닌 건데 그런 큰 데는 그냥 매뉴얼이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쉬라고 했는데. 휴식 시간 정해져 있는데 휴식 시간 정해져 있고 일할 시간 정해져 있고 그 시간 지키면은 뭐 추가 잔업하라고 강요 안 하고 잔업하면은 잔업상 따박따박 나오고 야근 밤에 일하면 야근 쓰면 따박따박 나오고 진짜 그런 면에서 차라리 큰 데서 하는 게 절대 낫다. 아니 근데 이게 큰 데서 하는 게 매뉴얼이란 게 확실히 몇 년 전에 아직 다보져지지 않았을 때 멘탈이 바사삭 부서질 수 있는 경험이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상짓도 못 버티는 사람은 못 버텨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상도 많이 겪기 때문에 근데 그런 큰 데서는 특히 백화점 이런 데서는 소문 들어 그러니까 소식 들으니까 어마무시하더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백화점 뭐 대형 마트 이런 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꼬투리 잡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교도 왔으니까 그거 한번 말해보자. 알바를 고를 때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이런 거 이것만 주의하세요. 혹은 뭐 이런 알바를 고르세요. 그런 좀 꿀팁, 자기만의 알바를 찾는 팁이 있다면 뭐라고 돈 많이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하차 가지 마세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거 인정.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을 많이 주지? 그 이상으로 당신에게 뽑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없이 돈 많이 주는 데는 없어요 진짜로. 절대 아니었는데. 이 없이 돈 많이 주는 데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형께서는 어떤 팁이 아 역시 나온 말이지만 일을 하려면 대기업으로 가라. 일단 크고 와야 된다. 임금 체불을 당해보지 않으려면 대기업으로 가라. 나는 뭐 다 쭉 학원 일을 해봤기 때문에 좀 학원 쪽 사교육 쪽에서 팁을 주자면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그러니까 월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인데 강사로 들어가서 연봉 협상 같은 거 하기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내 가치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진짜. 확실히 난 초년생이라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감히 그럴 주는 수 대로 뭐 없다는 이런 게 건 아니라 아니고. 왜냐면 강사라는 입장은 그러니까 이게 소속된 전속 강사면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소속된 전속 강사가 아니고 프리랜서거든. 강사는 결국에 개인 사업자야. 그러면 좀 이게 좀 무리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피력해야 돼요. 이럴 때 그거는 학원 일을 하면서 꼭 여러분들이 어디 막 이상한 학원에 가서 이렇게 원장님하고 이렇게 다투거나 학원 뭐 학부모들하고 다투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좀 소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나가야 됩니다. 진짜 이거. 주변에서 이런 걸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건강이나 이런 걸로 막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이건 비단 알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인생의 알바를 하더라도 지향점으로 자기 몫을 스스로가 챙기지 않으면 아 근데 진짜 남도 스스로를 얘기를 비참하게 안 하기 때문에. 하면 그러니까 알고 있더라도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렇죠. 얘기를 분명히 해야 돼 진짜. 학생들을 다룰 때 그리고 제발 학생들을 소중히 해주세요. 학생을 때리지 마세요. 아니 뭐 때리는 거야 뭐 내가 터치할 부분은 아닌데 법에 접촉되지 않으면 들키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라고요. 아니 왜냐면 뭐 아직도 때리는 학원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생각은 근데 없습니다. 뭐 때리는 것도 많고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약간 뭐 눈이 서로 맞아가지고 아 얼마나 그건 맞나요? 그거는 그분이 책임질 문제니까 전 잘 모르겠고 그런 분은 웬만하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수건 얘기 안 했잖아. 마지막 한마디 그런 팁. 말했잖아요. 팁 큰데 가라. 그런데 나- 매뉴얼 있는데 가라. 매뉴얼 있는데 가라. 그 매뉴얼 있는데. 자, 무조건 매뉴얼 있는 것으로 조각하면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역시 매뉴얼이 많이 주는 데는 이해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제발 자기 몫은 자기가 챙겨라. 네, 알바 꿀팁을 전하면서 이게 꿀팁이야. 아 진짜 꿀팁 맞아요. 진짜 꿀팁 맞아 근데. 걸러야 되는 거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원래 혹시 뭐 이거 세 개 역으로 가면 이제 해랄과 시작인 거지. 그러니까 약간 중소기업 상하차 가지 말라 그거네. 인정한다. 이렇게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